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소통에 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을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오랜만이네요. 맞습니다. 네. 지나가면서는 많이 뵀는데 방송으로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들 중에서 좀 중국을 견제하는 듯한 한미 동맹이 담겨 있다. 이런 관측과 평가들이 정상회담 이후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뭐 견제를 좀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견제를 해석해야 했다는 게 되나요? 아니라 견제를 한 게 많죠. 네. 많은데 그 전체적인 공동 성명과 그다음에 그 부속서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국내에 소개된 것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타이완 이슈로 인해서 이런 정치 외교적인 좀 관점에서만 좀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항상 해왔던 외교적인 레토릭 같은 거죠. 그러니까 타이완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홍콩 뭐 이런 신강 위구르 여러 가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항상 해왔던 건데 우리는 너무 그게 좀 포커싱이 되어 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뭐 제2의 사드 이런 정도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네. 근데 그 다른 이면,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했던 부분에서 이런 타이완 이슈 말고라도 내용들이 꽤 많다. 경제적인 부분을 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공동성명 내용을 보시면 뭐 5G, 6G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협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또 공급망 재구축. 우리가 좀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오픈랜, 그러니까 그 공개형 무선 그 접속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의 네트워크 동맹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속내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 여기에 더 관심이 있을 거고 지금 막 이렇게 좀 주판을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WTO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고요. 미중 간에 그러니까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국유기업 보조금 문제. 이 이슈는 중국이란 내용은 안 들어가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중국 들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이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이나 또 부속서 내용을 그러니까 미일 그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문제는 톤이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할 때는 톤보다 분명히 톤 다운된 거는 맞다. 그만큼 좀 고려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그 한국 입장을 미국이 고려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많은 투자를 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톤다는 분명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시고요. 거의 지금 말씀드렸던 5G나 6G 그다음에 기술 표준의 부분에서는 일본, 미일 간에도 분명히 나와 있었고 수위도 분명히 높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것들이 뭐 정치나 경제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미 그런 기조는 저희가 먼저 캐치를 또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또 중국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교수님? 그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이런 속내를 지금 보여주진 않고 있죠. 그러니까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타이완 이슈는 내정 간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불장난하지 마라.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하는데 그게 지금 한국에서는 엄청 크게 지금 번져지고 있는데 사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한국보다는 미국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저는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원래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항상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하는 거에서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해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황구15나 이제 그 전에 이제 부분에서는 조금 해왔고 외교부 대변인 이후에 쭉 제가 한번 중국 여러 SNS라든지 그다음에 신문 매체를 한번 쭉 좀 봤습니다. 근데 그다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황구15에서도 한국은 대만 문제에서 선을 넘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이게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심하게 갔으면 중국 SNS, 그러니까 웨이보라든지 웨이신, 바이두에서 이미 벌써 누리꾼들에 의해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리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결코 우리한테 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국과 중국의 소통에 대한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 기사를 냈고요. YTN도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추진하겠다라고 전일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를 헤드라인으로 기사화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 대면 언급을 대해서 내정 간섭이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제 교수님이 또 코멘트를 해주신 내용인데 방한설이 또 다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올해 온다라고 봅니다. 올해는 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언제쯤 올 것이냐. 일단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의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한미가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지금 미일, 그다음에 한미 이런 동맹 규합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 잘못하면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서 지금 고립무원의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속 다지기 측면도 있을 거고 또 중요한 것은 2022년도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우리가 평창을 해왔기 때문에 그 협력 차원도 있고 올해가 또 한중 수교 이제 9주년이 되는데 8월 말 정도, 7월 달은 아마 7월 1일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 되는 또 의미 있는 이기 때문에 매우 바쁠 겁니다. 그 때문에 그걸 지나고 본다라고 했을 때 뭐 8월 말 이후 그러니까 뭐 8월 말이 이제 수교 29주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9월 초 그래서 10월 요 사이 즈음에서 방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들의 움직임, 산업 협력들의 움직임에서 이미 물밑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많이 좀 감지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는데 시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벌써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작년에도 온다고는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코로나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슈가 어떻게 또 이 변이가 또 확산되냐에 따라 또 그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빨리 우리가 백신을 통해서 하면 분명히 저기서는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와도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런 분 어쨌든 이 변이만 아니면 저는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중국 측에서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이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중 관계와 더불어 뭐 중국 소비와 관련된 한국 기업, 뭐 한국 경제는 좀 어떤 영향권에 놓이게 될까요? 그렇죠. 일단 제가 그 전에도 방송 여러 번 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우리가 좀 계속 이야기하는 이 한안령 해제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밑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한중 경제 협력, 그다음 우리 기업의 중국 사업에 있어서 이제 물꼬를 트는 하나의 좋은 기회로 이제 되어진다. 그게 이제 한국 방문하는 한국 관광인 부분에서 이제 막혔던 것들이 이제 해제가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온라인 게임들 뭐 파노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핵심 포인트가 이제 한중 FTA 협상, 그러니까 후속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투자, 그러니까 서투 협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를 든다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우리 의료 서비스 기관이 중국에서 100% 독자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런 헬스케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또 선물로 줄 수 있고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중국이 그전엔 다른 국가에서는 잘 준 적이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에서 중국 특수 기대 효과는 일단 소비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들의 중국 비즈니스가 확장 부분에서는 조금 단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 이제 이번 방문을 기초로 하고 내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또 부과되고, 그다음에 한중 수교가 올해 2021년, 2022년도까지 이제 문화 교류의 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한중 간의 경제 협력, 이 기업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을 할 것인데 그 출발이 일단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단편 쪽으로 뭐 중국 소비 쪽, 그 다음에 뭐 K 콘텐츠 쪽도 되겠는데 이제 의료 서비스 쪽으로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한중 FTA 후속 협상 부분에서 이제 그게 급물살을 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뿐만 아니라 병원, 관광,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 우리가 네. 갖고 있는 장점. 그래서 이 분야도 아마 다음에 기회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이게 이번에 나오면 이게 자연적으로 한중 FTA 후속 협상의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씩 업종별로 우리가 또 한 분석을 한번 제가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충분히 또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내용을 네. 교수님께서 오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앞서서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으로 뭐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어떤 영향을 받겠냐 여쭤봤는데 이미 중국에서는 코로나19가 점차 정상화가 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보복 소비가 시작이 됐고 네. 소비 시장이 굉장히 많이 살아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때요? 현지 분위기는 요즘 진짜로? 중국 SNS에 재밌는 말이 네. 막 전파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노동절 날 4인 가족이 그러니까 4일 동안 여행을 갔는데 한 2만 위안을 썼대요. 2만 위안이면 한 350만 원 되죠. 네. 중국에서 네. 엄청난 거잖아요. 중국 소비 대비, 그쵸. 소득 네. 대비. 근데 하나도 아깝지 않다. 너무 행복했다. 그동안 못 갔던 가족들이 너무 즐거웠다. 나도 가야지. 쫙 퍼지기 지금 SNS에 그런 말이 막 퍼지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건한 이제 5월 노동절 지금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2억 3천만 명이 움직였으니까 한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마스크도 안 쓰는 모습 보실 텐데 이게 이제 전년 대비 뭐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119% 정도 늘어났는데 그러면 작년이 아니라 코로나 있기 전 2019년도 대비하더라도 한 100% 이상 늘어난 거예요. 2억 네. 3천만 명 움직였다는. 그러니까 뭐 문화 엔터테인먼트도 훨씬 비용이 늘어났고 재미있는 수치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박스 오피스 영화 본 사람이 그 기간에 얼마나 됐느냐. 그러니까 보니까 한 4,500만 명 이상이 봤어요. 수익이 얼마나 났느냐 보니까 우리 원화로 한 3천억 정도가 났습니다. 3천억 정도. 한 4,500만 명 이상이 관객 영화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근데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좀 포커싱을 둬야 될 것은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이 이 소비의 주체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맞춰서 우리 기업들이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의류나 화장품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데이터를 보면 전년 대비 뭐 혹은 전반적으로 지금 뭐 1월부터 4월까지만 보더라도 소매 판매를 보더라도 지금 뭐 한 평균 40% 이상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좀 해야 될 것 같고 단지 코로나 변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 회복세가 약간 좀 불균형 증이 있지만 그래도 중국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쌍순환 전략, 내수 중심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소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소위 MZ세대가 새로운 소비의 축으로 떠오른 게 맞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이랑 중국 얘기 들어보니까 또 재밌는데 자주 좀 나와주시기 네,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